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 불안감 속에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 등 발표된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WTI는 0.9% 상승해 배럴당 59달러 14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 중서부 지역이 토네이도로 타격을 입으면서 원유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는 전망 속에 미국산 원유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고 CNBC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런던의 브렌트유는 0.1%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당국이 20여 년 만에 부실 치중은행을 인수해 구제금융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내에서는 더 큰 위험 확산의 전조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구제금융에 나서는 것은 1998년 하이난성의 하이파 뱅크 오브 차이나를 인수한 이후 처음입니다. 블룸버그는 다소 다른 중소규모 은행들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아직 중국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할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미중 무역 전쟁의 쟁점으로 재부상했습니다. 74조 원가량의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에 맞서 중국은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중국 정부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새로운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1시간 동안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터넷에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시면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마련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 소통해 보시면은 투자하는 아이디어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에서 돌아온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계속 지속했습니다. 하락폭도 꽤 컸는데요. 0.3%에서 0.5%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9%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이 점점 맞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더 커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 펀더멘탈 지표들은 좋았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표 그리고 주택 지표 모두 다 좋았는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전체적으로 내렸는데요. 하지만 특징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격하게 오른 종목 첫 번째로는 솔리톤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의료 그리고 미용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기 개발 회사입니다. 오늘 150%가량 올랐는데요.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FDA가 이제 문신 제거용 음향 충격파 의료기기 판매를 허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50%가량 올랐고 14달러까지 올라간 채로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 차이나 래피드 파이낸스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소액 대출 회사인데요.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비자 금융사 중 하나인 핀테크 회사입니다. 상승 이유가 지난번에 상승했을 때 5월 27일에 33% 올랐을 때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이 동사가 M&A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에 33% 올랐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재 이 거래를 관심을 표명한 당사자들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72%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엑셀라 테크놀로지네요. 클라우드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 인지 자동화 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금융과 지불 처리 중심으로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43%가량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 알아봤고요. 개별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호재 없이 묵은 악재,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또 한 번 주목하면서 힘없이 무너진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반해서 오늘 새벽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첫 거래일을 오늘 새벽 맞이한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거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먼저 체크하시죠. 막판에 특히 더 저점을 낮췄습니다. 마감 1시간 전만 하더라도 100포인트 정도의 하락세였는데요. 200포인트 넘게 하락폭을 키웠고요. S&P 500과 나스닥까지 0.3에서 0.8%의 하락률 오늘 새벽에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상태는 상당히 낮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출발은 고점에서 상승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IT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일면서 오늘은 상승권에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장 초반에는 살짝 있었는데요. 그러나 후반으로 가면서 역시 또 한 번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고 여기에 시선이 모아지면서 아래쪽으로 투자 심리가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코멘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점에 시장은 특히 더 주목했고요. 이 이슈를 방어해 줄 만한 새로운 호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이 뚫린 상태로 오늘장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제 지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특히 더 부진하게 나왔던 것은 제조업 쪽의 지표였는데요. 5월 댈러스 여는 기업 활동 지수가 시장에서는 5 정도를 기록했는데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5.3을 기록했다는 점이 시장의 우려를 샀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개월 내 최저치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악재만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호재에 새롭게 출현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힘없이 무너지며 상승 출발한 후에 하락권에서 3대 지수 일제히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으로 가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 역시 어둡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45% 내렸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주식시장 역시 오늘 0.5% 하락으로 오늘 새벽 거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이 시간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전해드렸죠. 친EU 세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극우 세력이 상당히 세를 넓혔다는 점 시장의 우려를 살 만한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상황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극우 세력이 이번에 더 큰 힘을 얻으면서 앞으로 재정안을 놓고 EU 측과 이탈리아 정부 간의 그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오늘장에서는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가운데 독일 쪽에서의 지표가 나왔는데요. 역시 계속 독일 쪽의 지표는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글로벌 경기 냉각, 그 여파에 독일 역시 위축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독일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 예상이 10.4보다 조금 낮은 10.1로 나왔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길을 펴지 못하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미국의 이어 유럽까지 흐름 약하게 나왔습니다. 자, 아시아로 넘어가 보실까요? 어제 움직임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습니다. 일본 증시 0.37%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중화권 증시 흐름 보시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0.61%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짝에서는 MSCI 편입 비중이 5에서 10%로 확장되는 그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심리가 자극됐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중화권 주식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대만 가권지수와 같은 경우는 0.21%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특히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경제 지표였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대만의 5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2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쪽은 인도네시아였는데요. 정치적 혼란에 시장 집중하면서 1% 넘게 내렸습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계속해서 고점 높이고 있는 이번 주 0.83% 추가 상승, 베트남은 쉬어가면서 3포인트 하락이었고요. 0.32% 정도 오늘 어제장에서 밀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주식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살펴보셨고요. 외환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움직임은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0.36% 오르면서 97달러 선 후반대에서 시세를 형성했고요. 유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브렌트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0.9%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59달러 선에 올라선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중부 지역의 토네이도로 강타되면서 온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는 쪽의 분석이 일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브렌트유는 거의 변동 없는 구간에서 70달러 선을 지켜냈습니다.
금 가격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금 가격 조금 후퇴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금 가격 0.5% 밀렸고요. 은과 구리 가격 역시 후퇴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큰 그림에서의 움직임들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월가가 주목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명민준 앵커가 이어가겠습니다.